예, 안녕하십니까. 자, 무방을 좀 시작해야겠고요. 오늘 시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변화되고 있어요. 시장은 이미 과거의 시장과 다르게 새로운 모멘텀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짓눌렀던 세력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변화의 폭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 시장도 거기에 걸맞게 지금 움직임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을 좀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어제 올라가다가 그냥 급락을 했습니다. 옐런 발언이죠. 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21%에서 세금을 28% 올리는 증세 방안을 향후에 추진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이 어제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하락한 이유는 결론은 얘기한다면은 연방거래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니나칸이라는 사람이 임명됨으로 인해서 이제 반독점 규제법에 관련돼 가지고 좀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나스닥이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이죠. 유럽 쪽이 지금 뭐 팬데믹 관련해 가지고 좀 위험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죠. 금리. 예, 파월 의장이 금리를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리고 경제는 좀 더 차분히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리가 1.7%까지 올라갔다가 1.6%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수에즈 운하에서 이렇게 유조선이 막히는 바람에 유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미국 시장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따른 FOMC 회의, 그리고 바이든 정권의 어떤 정책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고 고점에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시장은 뭐냐? 우리 시장을 좀 보시자는 얘기죠. 우리 시장은 지금 꽤나 수급이 안 좋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매도를 했고요. 여기에는 뭐 아시겠지만 요새 환율 때문에 외국인의 모양새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유로화 대 달러에서 지금 유로 쪽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강세가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못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환율 때문에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연기금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매도했어요. 거래소 쪽을. 근데 코스닥 쪽은 오늘 샀다. 그리고 투신도 코스닥 쪽을 샀습니다. 예, 보험도 샀습니다. 뭐 보험, 연기금, 뭐 이런 쪽은 장기 투자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공략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 시장을 바라보지 않으면 해법이 나오지 않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거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핵심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투자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일단 골라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지금 어느 위치고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하며 그리고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전략을 갖고 투자를 해야지 막연하게
뭐 그냥 될 것이다. 또는 뉴스 나오는 거 따라가서 매매할 것이냐. 이런 전략을 갖는 거냐. 아니면은 나는 그냥 그날 올라오는 거 그냥 따라서 단타를 칠 것이냐. 이런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 철학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돈을 번다면은 단타를 쳐서 돈을 벌 수 있으면 벌어야죠. 그러나 여기 오시는 분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타를 쳐가지고 이익을 보지 못한다는 건 뻔한 사실이죠. 왜? 뉴스가 이미 발표됐을 때는 이미 세력들은 매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세력들의 물량을 받아넘기는 일명 호구족이라고 그러죠. 호구족. 싹쓸이족, 호구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력들은 이미 매집해 놓고 뉴스를 발표하면 그때 일반 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뉴스에 의해서 매수 추천을 하고 매수 추천을 하면서 문자를 보내고 문자를 보내면서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일반적 큰 세력은 없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문자를 보내서 내가 매수하면 상투가 되는 원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100 중에 99개는 다시 빠지죠. 1개 정도는 워낙 내용이 좋으니까 올라가거나 또 다른 세력이 붙어가지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100개 종목 중에 빠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99개라는 거죠. 그래서 못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때 나는 발도 느리고 또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는 문자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손해볼 가능성이 있죠. 특히 직장인들은 더 손해보죠. 젊은 사람들은 매매하는데 0.1초도 안 걸린다는 거죠. 그렇게 빨리 주문을 해요. 퀵 주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시장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거죠. 전략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건 경제입니다. 경제. 주요국의 성장 경로를 보자는 거죠. 일단 한국이에요. 한국이 지금 보시면 3.0으로 기록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아이고 이 정도 성장 가지고 뭘 그러느냐 그러는데 이것도 대단한 거고요. 미국은 더합니다. 부양책 투입과 시장 친화 정책의 성장세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연간 5.3% 또는 6.4까지 본다는 거죠. 유로존도 마찬가지예요. 연간 5.0까지 성장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수요국 회복과 내수 부양 의지가 강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정책 기조가 가면서 8.4%를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8.4%의 경제 성장률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공이 굉장히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기저효과에 의해서 수출이 서프라이즈가 나고 있구나. 그러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고 기업들이 화랑을 띠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증권에서도 여기 나왔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골디락스라고 그러죠. 자신감을 재확인했던 FOMC 회의다. 미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 전망을 했을 때 FOMC가 3월에 정말 골디락스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고로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실물 경제도 좋아지고 있고 또 굉장히 공격적이었던 것이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장세는 뭐냐 이거죠. 지금 장세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지금 장세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올라갈 듯 하면서도 못 올라가는 장세가 연출되느냐. 이거는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다. 그동안에 경기 부양책을 썼죠. 경기 부양책을 써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 유동성을 퍼부어가지고 이제 유동성 장세였죠, 이게. 그래서 돈으로 끌어올린 장세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될까요? 이거는 유동, 인플레이션이죠.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그러는데 인플레이션과 실적 장세의 연결 고리 과정 속에서 나오는 금리의 발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즉 경기가 그동안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을 것이고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 너무나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 국면에 있고 침체 국면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는 수천조의 자금들이 투자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유동성이 풀렸고 유동성이 풀리면서 유동성 장세가 연출되고 난 후 이제 서서히 경기가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뭐예요? 아까 미국, 중국, 유럽에 있는 경기가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돌아서니까 현금 다발을 풀었던 저 유동성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서 금리 발작이 일어나고 금리 발작으로 인해서 지금 과도기 국면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연결고리, 미라보 다리를 지금 건너느냐 마느냐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공급발 인플레이션 가능성, 상승의 한 축, 그 다음에 가동률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PPI가 동시 나온다. 그래서 회복의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다만 과도기 성장통은 수반된다 이거예요. 수반된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장의 어느 위치에 이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됐죠. 그러면은 어떤 거를 우리가 이 시장이 지금 실적 장세 또는 소위 말하면 강력한 장세로 전환된다고 그래요. 전환된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언택이었다면 올해는 소비로 좀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닝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기저효과 제것이 이익이 상저하고 될 것이다.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에 저하죠. 상반기에 저하면서 이렇게 돌아설 거라는 거죠.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 지표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또 단기간에는 달러 강세가 연출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같은 시장은 대형 성장주가 유리하지만 국내는 중소형주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이후 실적 장세를 대응해야 된다. 실적 장세.
여기 나오죠? 실적 장세를 대응하는데 작년에는 언택트였다면 올해는 소비 관련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즉 물결이 작년에 투자하는 방법과 올해 투자하는 방법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실적 장세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대하게 풀린 자금, 이 부양책으로 금융장세를 지나서 이 부양책 결과로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인한 정말 거대한 장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돈 벌 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은 누구한테나 다 돈 먹여주느냐 이거예요. 누구한테나 다 돈 먹여주는 자이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고민할 때다. 모두가 함께 급등하는 국면은 지났다는 겁니다. 이기기 힘든 시장 속에서 지금은 보물을 찾아야 할 시기라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작년에는 굉장히 모든 종목이 올라갔어요. 뭐 아무거나 투척거리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작년에는 뭐 아무거나 여러분들 중에 아마 돈 버신 분들은 작년에 주식을 가만히 갖고 있었는 사람은 벌었죠. 근데 뭐 이산, 저산 헤맸던 사람은 결론은 이렇게 지수가 더블 올라오는데 코로나 관련주 같다, 뭐 테마주 같다, 정치 테마주 같다, 뭐 같다, 뭐 올라오는 종목 족족이 따라다녔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매매했죠. 그랬더니 결론은 내 종목, 내는 손해를 봤더라 이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작년에. 장이 좋다고 그러고 유동성 장세라고 그러고 이문찬이라는 사람이 방송에서 유부남이다.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1000포인트 가고 1000포인트 가기 때문에 돈 많이 벌 거고 지금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투자했더니 손해봤습니다. 이산저산을 헤맸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에 아무거나 사가지고 가지고 있었으면 돈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웬만한 사람들이 부자 됐습니다. 이렇게 부자 됐어요. 왜? 이것도 올라가고 저것도 올라갔고 나머지 올라갔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는 돈으로 끌어올리는 장세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올라와요. 이것도 올라오고 저것도 올라오고 순위도 올라오고 뭐도 올라오고 이것도 와요. 자, 그런데 아까 어떤 말을 했느냐면 지금 장세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니까요.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실적 장세로 가는 거예요. 실적 장세.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급등하는 국면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게임 오버. 아무나 매겨주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이기기 힘든 시장이 온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잔인한 실적 장세가 온다는 거예요. 잔인한 실적 장세가 온다는 겁니다. 잔인한 실적 장세. 즉 먹을 수 있는 종목만 먹게 되는 장세가 여러분들한테 연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번에도 몇 번씩이나 얘기했습니다.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뭐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정치적인 정책 수혜주다. 정책 수혜주를 잡아야 되는 거죠. 정책 수혜주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수혜주, 한국의 정책 수혜주,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정책 수혜주는 30에서 40배씩이나 올라간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정책 수혜주, 한국이나 미국의 정책 수혜주를 지금 담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부자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이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419포인트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더블이 왔죠. 더블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럴 때를 부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스치면 상한가에 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위기 이후에 기회가 온다. 대박 장세가 온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유동성 장세죠.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그 다음에 리먼 브로더스 사태 이후에,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있은 후부터 위기가 왔을 때 대형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2000년에 부자가 됐을 거예요. 왜? 올라왔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부자 되신 분들은 종목을 가지고 씨름을 했던 사람은 부자가 됐고요. 그때마다 코로나 관련주를 따라가거나 정치 테마주를 따라가거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따라가나 히토류 관련주를 따라가거나 곡물 관련주를 따라가거나 등등 항상 테마 열풍에 휩쓸려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이산 저산을 헤매고 무지개를 쫓으면서 투자가 아닌 투기, 또 한 가지는 도박을 했으면 아마 작년에 이익을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 시장은 유동성 장세에서 요 다리가 있죠, 요 다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전환하는 과정에 연결고리에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다. 즉 유동성 장세에서 투자한 방법, 유동성 장세에서 투자한 방법이 실적 장세에 투자하는 방법은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교도부의 맨 마지막 부분인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를 바꿔야 된다. 뭐로? 실적 장세로 전환해야 된다. 실적 장세로 전환하는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다. 또다시 이산저산을 헤매고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부자의 길로 가는데 이 유동성 장세에서 부자가 못 됐다면 더 큰 실적 장세,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시장이 열리는 실적 장세에서는 부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부자가 되려면은 유동성 장세에서 투자했던 전략이 아니라 실적 장세에서 투자하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갖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또다시 승리하지 못한다. 고로 실적 장세에 맞는 투자 전략을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